염증성 장질환의 그 개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먼 길 찾아와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그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그 유명인들이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질환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론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위에 두 분은 크론병을 앓고 있고 아래 두 분은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이란 그 원인을 잘 모르고 만성 경과를 밟으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장애 염증성 질환을 말하고,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은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성 장질환의 분류 보시면은 그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만 침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나 침범이 가능하며, 궤양성 대장염은 얕은 궤양이 직장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고, 크론병은 깊은 궤양이 위장관 어디에나 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징 보시면은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을 잘라내면, 즉 수술로 완치가 되나, 크론병은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그 흔한 증상으로는 피가 섞인 설사, 대변 절박증, 뒷무직, 복통, 그리고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그 얕은 궤양이라고 해서 그림처럼 그 점막층하고 점막 하층까지 침범을 하고, 크론병은 깊은 궤양이라고 해서 근육층 그 넘어서 장막층까지 해서 심하면은 천공이라든지 구멍이 뚫린다든지 누공 이런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 원인을 보시면은 명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알려져 있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장내 미생물과 인체 면역 시스템 사이의 이상 반응이 지속되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라든지 식이, 약제, 스트레스, 환경 요인과 장내 세균 등 이런 외적 요인이 그 유전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면역 반응 조절에 이상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증폭되어 장애 염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학 보시면은 궤양성 대장염은 미국에서 10만 명당 11명 정도, 그리고 크론병은 10만 명당 7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시작 연령은 두 번의 피 크기를 가지는데 15에서 30세, 그 60에서 80세 이때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아시아인은 비교적 낮은 발병률을 보이며, 크론병 같은 경우 주로 그 남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보면은 10만 명당 4.6명, 그리고 크론병은 10만 명당 3.2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단 한 가지 검사로 진단할 수 없고, 임상적인 증상, 그리고 내시경 소견, 그리고 방사선학적 소견, 그리고 조직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 보시면은 먼저 혈액 대변 검사,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쓰이진 않아 소장 조영술, 대장 내시경, 그리고 복부 CT 등 여러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먼저 혈액 대변 검사를 보면은 주로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는 염증이나 스테로이드 사용 시 상승하고 면역 억제제 사용 시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혈색소에서 빈혈 유무, 혈변이 나타나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일반 화학 검사로 해서 알부민에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그리고 CRP라고 해서 염증이 심해지면 상승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는 칼프로텍틴이라고 그 장내 역증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물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소장조영술에서 크론병을 진단할 때 이렇게 쓰였던 그 소장조영술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장 내시경이
점막 치유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역할이 증가되고 있으며 중증도를 파악하고 치료 반응을 평가하고 또한 합병증 동반 유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부 CT 해서 농양, 천공, 협착 등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CT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상을 보시면은 노혈변이면 노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말처럼 혈변이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그리고 설사, 점액변, 복통, 그리고 절박증, 잔변감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의 증상도 복통, 그리고 설사, 혈변, 항문 주위의 누공, 농양,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은 대개 전 위장관을 침범하는데 소장과 대장 같이 침범하는 경우가 66% 더 높으며, 그래서 합병증은 궤양성 대장염의 합병증은 대량 출혈, 그리고 독성 거대 결장이라고 해서 직경이 6cm 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든지, 천공, 협착, 그리고 크론병은 협착, 누공, 농양, 항문 주위 병변의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설명된 증상을 바탕으로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그 해피바울 사이트에 있는 건데, 그 다음과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등변이 하루 3번 이상 있다든지, 혈변이 나타난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항문 질환이 치액을 제외한 항문 질환이 있다든지, 그리고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가족 중에 염증성 장질이 앓고 있을 경우에는 유병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문 장애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이라든지 관절통, 그리고 피부 질환으로 이런 결절성 홍반, 궤저성 농피증의 드문 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그 증상이 사라지고 내시경 검사에서 궤양이나 염증 소견이 사라지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앞서서 이제 주로 이렇게 외래에서는지 입원해서 이런 의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배변 횟수라든지 복통이 있는지, 전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사제 사용, 복부 종괴 유무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중증도를 평가하게 되고, 궤양성 대장염도 배변 빈도, 직장 출혈, 내시경 결과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중증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도를 파악하면은 그 증상에 따라서 이제 치료 약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스텝업 치료법, 탑다운 치료법이 있는데, 중증도가 심하거나 아래 단계 약이 잘 낫지 않으면은 단계를 높여서 스텝업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고, 거꾸로 다시 이제 증상이 좋아진다든지 중증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제 아래 약제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단순 증상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 내시경, CT, 대변 검사 등을 종합하여서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행복한 장, 해피바울 캠페인이라는 사이트와 대한장연구학회 보면은 일반인 공간이라고 해서 유용한 건강 강좌라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이라든지 일상생활의 팁, 영양 식이요법, 대체요법, 임신과 수유, 생물학 제재 이런 배너가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선배들이 귀뜸하는 꿀팁 시선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